생활 속 리더십. 오늘은 이러닝의 핵심이라 할 만한 스토리보드 잘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보드는 SME, 즉 내용 전문가의 원고를 잘 분석해 가지고 이를 구조화된 설계 단계를 거쳐서 보드에 담아내는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쁘게 딱 한눈에 잘 들어오게 하면 사람들이 확 땡겨 하겠죠. 내용 전문가의 원고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영화 시나리오 작성하듯이 화면 설계를 잘 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우선 스토리보드는 기본적인 공통 화면을 설계를 잘 한 다음에 개별 화면을 각각의 프레임에 맞춰 가지고 그림을 그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각각의 프레임 하나, 파워포인트 한 장에는 한 문장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씩 정도만 포함되도록 하고, 또 가능하면 유추나 은유 등의 표현법으로 지적 호기심을 유발, 또 목차 구조처럼 대주제, 소주제, 그 다음에 핵심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그런 화면 설계가 필요하겠죠. 학습 목표 제시 밑에 목차의 주요 내용이 하나씩 딱딱 유계적으로 딱 눈에 잘 드러나도록 배치하는 게 기본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꼰대처럼 막 장황하고 반복적인 설명은 빼고 핵심 내용 중심으로 간결하게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덕목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 이쁘게 포장을 하는 것처럼 이러닝 컨텐츠의 핵심인 내용들을 어떻게 잘 배치하는가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 가독성이 높고 또 내용을 잘 멋지게 따듬은 그런 선물처럼 준다라는 관점으로 우리 스토리보드 구성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토리보드는 기본적으로 표현력을 높여가지고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의 예술이라고, 표현의 마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적절한 예시, 그 다음에 구조화, 도식화된 자료, 이런 것들을 화면 구성에 잘 배치해주면 훨씬 학습자들이 수업하기 좋겠죠. 히라노 히데노리의 표현력의 마법이라는 책에 보면 표현력 잘하기 위해서는 감칼현스 대결비라고 있는데, 감동, 칼라, 그 다음에 현재성, 그 다음에 스타성, 또 데이터 기반으로 결단, 또 비법, 이런 게 들어가주면 훨씬 더 학습자들이나 또 수요자들이 주의 집중을 확 기울일 수가 있으니, 감칼현스 대결비 요런 걸 딱 외워 놓았다가 파워포인트에 스토리보드 짤 때 이번 컨텐츠의 핵심 내용에 감동이 들어가 있느냐, 또 다양한 색깔, 이게 뭐
알주노초 파남보 색깔도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그 핵심 내용을 터치해 줄 수 있는 자기만의 색깔, 정체성 이런 것도 포함이 돼줘야 훨씬 더 살아있는 이러닝 컨텐츠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바로 현재의 이슈를 다루는 현재성, 그 다음에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결단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항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결단이 들어가줘야 마침내 해내고 말았다. 뭐 이런 식의 결단이 보이면 훨씬 더 공감의 폭이 높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비법. 잘 알려지지 않는 비법이라는 그런 숨은 어떤 해법이 제시되면 확 더 땡기겠죠. 이런 게 이제 생활 속 훈련을 통해서 자꾸 감각을 키워나가면 훨씬 더 이러닝 컨텐츠 설계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영화나 드라마처럼 연출자 또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들어가줘야 될 것 같고, 여기에는 오랫동안 관찰해온 어떤 통찰력의 결과물인 것이 쫙 보여질 때 훨씬 더 사람들한테 어필이 잘 되겠죠. MBC PD 출신 후배가 다큐나 뭐 예능작품 이런 걸 연출할 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연출자의 시선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구성해 나갈 거냐의 문제를 놓고 이 스토리보드에 영화나 드라마 시나리오처럼 작가 또 연출자의 자기 나름의 관점,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주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스토리보드 작성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화면 구성을 컨텐츠가 완성된 후의 모습을 각 화면별로 미리 문서로 그려본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흔한 말로 시뮬레이션 해 나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첫째로는 학습의 흐름을 고려해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단계, 목차 딱 그 한눈에 들어오게 하듯이 책을 보면 목차를 가장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그 목차에 딱 끌리면 100페이지, 200페이지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가 보는데 목차를 잘 구성해가 책의 어떤 그 관심을 높이는 그런 것처럼 체계적으로 학습 흐름이 거기에 담겨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 그 다음에 이 이러닝 스토리보드는 사후의 작업 지시서 개념으로 프로그램 개발자 또 웹 디자이너 또 그 다음에 그 관련 종사자들한테 요렇게 좀 이러닝 컨텐츠가 개발되면 좋겠다라는 사전 계획서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실제 업무 협의 자료로 책임의 문제도 여기에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한눈에 잘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화면 단위로 텍스트를 소주제별로 분할 및 구조화시키고 또 인포그래픽 등을 사용해가 도식화시켜가 탁 한눈에 들어오게 이미지나 이런 거 음성 등도 적절하게 삽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학습 목표 제시, 또 앞에 배운 게 뭐냐,
선수 지식을 자극하고 본 수업 내용이 핵심 내용 중심으로 탁탁 배치해주고 또 피드백 등이 이제 담겨져야 되겠죠. 일단은 PM이나 또 전반적인 그 콘텐츠 개발의 책임자가 내부 회의를 거쳐서 공통화면 설계 이후에 또 개별 화면을 구성하는 것처럼 이런 전체적인 틀을 바탕으로 또 마이크로한 화면 구성 이런 것들이 이제 교수 설계자들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그려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시나리오 만든다 하는 걸 상상해서 스토리보드에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끔 그걸 가지고 영화 장면에 섭외한다든지 또 무대 배경 이런 것들을 다 캐스팅한다든지 이런 게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사항들을 한눈에 다 들어오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보드는 일단 비주얼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각 디자인 원리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근접의 원리, 유사한 속성을 가진 것끼리 서로 근접하게 배치해 줘 가지고 한눈에 유사성이 딱 드러나게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있듯이 비슷한 개념들은 거기에 딱 같이 이래 묶어 넣어주면 훨씬 더 가독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정렬의 원리. 중요한 것은 가운데 혹은 오른쪽에 정렬을 좀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은 사실은 그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양쪽 정렬은 편안한 느낌을 주고, 그래서 정렬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반복의 원리. 같은 형태를 반복해서 일관성을 보이게끔, 어차피 내용 제시를 잘해야 하는 어떤 뭐 기본적인 이러닝의 속성상 여러 스토리보드에 좀 일관성이 이제 좀 보여주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학습자들이 스토리보딩에 좀 더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학습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웹 디자이너나 프로그램 개발하는 분들도 어차피 수요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일관성을 중요시하게 또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화면에 제시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수업 내용을 목차에 따라 어떻게 화면상으로 잘 배치하는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순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가장 현재를 중심으로 시간이 딱 일관성을 가지고 눈에 들어오게끔, 또 일처리 프로세스에 따른 우선순위, 기성정결 이런 구조를 담아내야 되겠죠. 핵심적인 내용을 잘 요약해가 이제 스토리보드에 뿌려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 작성할 때 6화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 이거는 뭐 내용 제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6화 원칙에 따라 기사 쓰는 것처럼 스토리보드는 학습의 어떤 핵심적인 콘텐츠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6화 원칙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후에 단순하거나 쉬운 것부터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차츰 어려운 과정으로 하나씩 둘씩 풀어나가는
그런 화면 제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숲을 먼저 보고 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 내용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자, 스토리보드 샘플을 지금 자료 화면으로 구성해 봤는데요. 플립러닝 성공 전략이라고 교육청의 교원 연수과정으로 만들었던 제 원고를 스토리보드에 샘플로 이렇게 삼아 봤는데요. 우선 학습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또 학습 목표 이런 부분이 순차적으로 딱딱딱 그 유계 구조를 갖춰가 눈에 드러나게끔 그 다음에 이제 나레이터 성우의 스크립트까지도 이번 시간을 마치면 여러분은 플립러닝이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서 플립러닝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학교 수업의 새바람 플립러닝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보드 전체 화면의 그 초기 도입 부분을 이제 구성을 하는 화면인데요. 배경 이미지 실제 학교 수업하는 모습들을 딱 인트로로 제시해주고 나중에 이제 웹 디자이너가 더욱더 생생한 화면을 이제 구애가 붙이겠지만 일단 그 교수 설계자는 기본적인 어떤 골격을 담은 이런 스토리보드를 제시해주면 여기에 작업지시서 형태로 어떤 이미지를 구해달라 이렇게 명시를 한 다음에 넘겨주면 개발자들이 탁탁탁 맞춰갈 것입니다. 자, 학습 목표도 실제 플립러닝 성공 전략 제가 유령연합회 2년 동안 그걸 쭉 해왔던 걸 바탕으로 플립러닝 성공 전략 책을 만드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 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으로 좀 학습 목표를 좀 담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교수 설계자하고 소통이 된 뒤에 요걸 1, 2, 3으로 탁 뿌려가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뉴스 형태로 그 쉽게 교수 설계하는 기본 훈련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저희 교육할 때 한 번씩 샘플로 만들어 보게 하는데 특히 요즘에 마이크로러닝을 위해서 카드뉴스 형태의 컨텐츠 제작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실험해 보면 좋은 그 교육 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얼주가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어주고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식의 얼주가 막 이런 그 재미있는 기사를 지금 카드 뉴스로 만들어 보라 우리 교육대 과제로 제시해 줬는데 제목만 보고 또 기사 내용을 자기들이 구성해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런 실험 실습을 바탕으로 딥러닝, 기존의 교수학습학과 차별화된 디프런트, 교육 DNA 본질을 공유하는 이센셜, 감성에 공감한 엠퍼시, 심오한 거무설매는 프로파운드, 이런 의미로 딥러닝, 영어의 첫 글자를 딥러닝이라고 하는데요. 내면으로 심화된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 스토리보드 구성을 오늘은 특별히 지금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더욱 찰지고 알차게 재미있게 만들어서 이러닝 컨텐츠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 힘을 보태 봅시다. 화이팅!